과거에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상이 있었죠. 굉장히 힘들어진 이마트와 이제 신세계그룹의 상황을 전달드렸었는데 역시나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찾아왔고요. 아시다시피 신세계그룹이 이례적으로 5월, 9월에 조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갈이를 한 건데 그룹 자체가 원래는 12월 초에 인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9월에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그룹 대표이사 40%가 경질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트와 쓱닷컴의 공동 대표이자 정용진의 남자라고 알려져 있는 강희석 대표가 물러나게 되었고, 정용진은 강희석의 해임을 끝까지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강희석 대표가 엑스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봐도 틀린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용진의 이상한 결정에 브레이커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문제였던 거죠. 신세계그룹의 더 치명적인 부분은 이명희, 정용진 등 이제 오너 일가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이죠. 이제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틀린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회의 멤버가 아니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희석을 내버려 두고 정용진을 경질하는 게 더 맞는 그림이죠. 그러나 칼부림 앞에서도 오너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것이고 이거야말로 오너 리스크의 표본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신세계그룹은 오너 리스크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할 수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희석 대표가 능력이 없을 리가 없죠. 물론 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인수합병에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반대로 이제 회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게 현재 상황인 건데, 참고로 강 전 대표는 베인앤컴퍼니 출신입니다. 정용진 없이 혼자 결정권을 갖고 경영을 했다면 이마트가 지금 같은 꼴이 되지는 않았겠죠. 설마 강희석 대표가 아무리 M&A를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출을 땡겨와서 나파밸리 와이너리나 쓱 랜더스 야구단을 인수했겠습니까? 오너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실력도 발휘하려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엉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강희석 전 대표를 경질했다라는 게 정확한 처방도 아닐 뿐더러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가장 큰 환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병이 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용진의 오른팔은 전격 해임이 됐고 용병술과 혁신은 실패로 돌아갔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올드맨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과거로의 회귀가 예상이 되고 당분간은 보수적인 경영과 관리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현재 신세계그룹의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제 외부적인 시장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쿠팡 시총 40조 원, 이마트 시총 1.9조 원을 타개할 수가 있을까? 시총보다 더 큰 문제는 이마트의 성장성이 정체를 넘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반면에 이제 경쟁사인 쿠팡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둘이 유통업에서 맞붙는 라이벌이라는 거죠. CJ랑 네이버는 쿠팡이랑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또 나름 전략을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유통 그 자체에서 맞붙어야 되는 이마트는 외부의 위기와 함께 내외부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새로워진 리더십으로 신세계그룹이 이제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을까?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이마트의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수를 통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인수한 것들 중에 일부는 이제 본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인 것들이 많은데, 정용진 부회장의 그 취미와 관련된 방향으로 확장을 했다는 것과 또 부채를 내서 즉 돈을 빌려서 확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회사에는 치명타로 그룹 전체의 위기로 돌아온 것인데, 야구장, 골프장, 와이너리 등이 있고 이제 현재 남은 게 이 정도고 이미 망해서 정리된 것들도 있죠. 이 외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랑 지마켓 인수도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제 고가의 인수했다라는 평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벅코리아는 가장 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마켓도 마찬가지고요. 비싸게 샀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이커머스 쪽에서 승패가 갈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단정 지어서도 안 되고
더 심각한 사업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3조 원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입니다. 이자만 해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계열사 정리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겠죠. 이제 본업과 상관없는 모든 사업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파밸리 와이너리, 쓱 랜더스 야구단, 트리니티 골프장, 이 사업들이 모두 다 심각한 출혈을 감수하면서 인수한 것이긴 하지만 수익이 전혀 창출되고 있지 않은 적자 회사들이고 본업과 관련도 없다라는 점이 이제 이미 판명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를 해야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용진 부회장은 이제 본인의 취미는 본인 돈으로 사거나 사업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되면 됩니다. 회사 돈으로 본인의 취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이 사업들을 다 인수를 한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본인의 과시욕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마트 입장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의 과시욕이 이제 가장 큰 난관이 돼버린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웃픈 상황이 돼버렸다. 이나무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이마트는 총 차입금이 13.4조 원, 자기 자본은 13.6조 원, 차입금의 5% 금리를 해보면은 6,650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2025년까지 영업이익 5천억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와이너리를 먼저 보면은 이제 인수 금액이 처음에 인수했던 쉐이퍼 빈야드가 3천억 원이고 그 이후에 두 개를 또 추가로 인수를 한 상황인데 이제 가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비슷하겠죠. 100% 자회사인 신세계 ENC는 국내 최고급 트리니티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 신세계 ENC가 시총 580억 원인데 적자는 345억 원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트리니티 골프장으로부터 비롯된 이제 적자겠죠. 쓱 랜더스 야구단은 1,353억 원에 100% 인수를 했고요. 작년 한 해에만 16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스벅코리아도 높은 로열티를 줘야 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낮다라는 거죠. 2조 7천억 원의 가치를 매겨준 것은 손해보는 딜이 아니었나. 지마켓 인수 금액도 3조 원이었습니다. 무려 3조 원이었고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지마켓 인수가 쿠팡과의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그 쓱닷컴과 지마켓의 시너지가 관건인데, 소비자로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과연 쿠팡의 진격을 쓱닷컴과 지마켓 연합이 극복할 수 있을까? 네이버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 쿠팡이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쿠팡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또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가 지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을 이 이커머스 전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쿠팡이 스스로 무너진다면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지마켓 인수의 현재 스코어를 보면은 지마켓은 16년 연속 흑자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이마트에 인수된 후인 2022년엔 655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인수되기 전해인 2020년에는 850억 원 흑자였다라고 합니다. 암울하죠. 물론 그때는 쿠팡이 지금의 쿠팡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좀 더 좋았었겠죠. 그때 쓱닷컴과 지마켓 연합이 시너지를 넘어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의 이커머스로서 접근성이 더 쉬워지고 혜택은 더 많아지고 구조가 간소화되지 않는 한 당장은 쿠팡 대신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용진 부회장의 모친이자 신세계그룹의 회장인 이명희 회장이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하게 된 것이고, 이제 뭐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저는 애초에 이명희 회장의 결정이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명희 회장 본인이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를 자식들에게, 딸과 아들들에게 각각 18.56%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경영을 맡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경쟁이 붙게 된 화근이 아니었나. 두 남매 간에 경쟁이 붙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그런 화근이 아니었나. 딸과 아들이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여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명희 회장에게 실력을 증명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확장을 단행을 했다는 거죠.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행정과 비슷하게 전시 경영을 한 게 아닌가. 빚을 땡겨올 수 있는 거 다 땡겨와서라도 그럴듯해 보이게 몸집 부풀리기를 두 남매가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선적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확장이라고 하면 이제 본업과 관련이 있고 또 시너지가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마트의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과는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는 사업들을 이제 방향성 없이 확장을 했고 또 그런 게 모친의 자식들 경쟁 붙이기가 한몫한 게 아닐까. 정용진 부회장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잘 아는 분야로 한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경쟁 구도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이명희 회장의 이제 후계자들에 대한 너무 이른 신뢰와 실력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직접 나서게 되면서 정용진과 이제 정유경의 측근들이 리더십에서 이제 모두 다 물러나게 됐고 그 자리에 이명희 회장의 사람들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건데 이 사람들 새로운 인사들에게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과거에 성공시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른바 신세계 올드맨들의 귀환입니다. 이마트의 한채양 대표가 정용진의 남자 대신에 이마트 자리에 앉게 됐고요. 상징적으로 이제 이석구라는 올드맨 역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다 신세계에서 이명희 회장을 보좌하던 충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오늘날 신세계를 있게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들이고 정용진 부회장이 외부에서 영입해 온 그러니까 회사 속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예스맨들로 인해서 이제 가벼워졌던 기업이 올드맨들의 복귀로 인해서 보수적이지만 반면 무게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신세계가 혁신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내부를 다져야 될 때 적절한 인사가 단행된 게 아닌가. 결국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실속 없는 성장에는 마침표가 찍혔고 내부 다지기로 다시 희망을 찾아와야만 한다. 다시 정용진 부회장님 개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정용진 부회장은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회사의 개혁과 함께 같은 발맞춤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긴박한 외부 상황과 내부적인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정용진 부회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인사가 진행된 이후에 바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야구 시합 도중에 심판의 오심을 따지러 직접 KBO에 항의를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구단주가 직접 KBO에 항의를 하러 가면은 이제 야구단 팬의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쇼맨십을 가진 사례들이 미국의 스포츠 구단주들도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맞는가? 본업인 이마트가 경영 위기가 와서 며칠 전에 대규모 인사 조정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야구장은 잘못된 인수로 평가받는 사업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쇼맨십을 보여줬다라는 건 아직도 주변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어른이 없는 게 아닌가.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여전히 컵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서 팔려고 SNS에 자랑을 하고 있다. 구단주 맥주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룹에서는 칼바람이 일어나도 정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잘못된 결정을 한 당사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희망과 절망이 공존을 하는 이마트의 상황, 아니 신세계 그룹의 상황, 과연 올드맨들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에 따라서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